네, 영상에서는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국제고가 제가 어디서 블로그에서 봤는데 국제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제가 흥미있게 봤던 게 그 국제고 다니는 선생님들, 국제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뭐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영상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교사 자격증 없습니다. 네.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 기자, 그리고 영어 방송 기자 및 앵커를 했던, 네,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토플 강사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제고등학교에서 토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영어과 주임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또 직원들을,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네, 그런 관리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말씀하면, 그래요, 자격증 없습니다. 저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느꼈던 거는, 교원 자격증에 인성 시험을 보나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 물론 시험장에 면접 가서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나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듯이 어떤 주어진 이런 템플릿, 답안, 당연히 듣고 싶은 답안, 그런 말은 하겠죠. 교육자로서 굉장히 나는 이제 사명감 있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검증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자격증이 정말 훌륭한 교사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그래도 톱 스쿨이라고 불리는 대학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뉴욕 금융권에서도 일을 했어요. 전 이런 스펙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 지금 지원할 때 이런 스펙까지는 쓰지 않고 그냥 영어 관련된 스펙, 그런 경력만 썼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나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람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학원에서 돈 많이 받고, 이 학교 오기 전에 저는 직장, 글로벌 기업, 네, 미국에서 나스닥 자기 분야에서 1등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오퍼를 몇 군데 받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연봉이 제일 낮거든요. 물론 돈은 중요하죠. 저도 나이가 있고, 네, 그동안에 저도 고시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네,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인 점을 주시했습니다. 학원이 아니고 학교. 네. 학교는 제가 뭘 좀 다르게 봤냐면, 내가 아이들을 무슨 부속품, 물건처럼 공장에서 딱딱 찍어내는 물건. 그러니까 학원은 그렇잖아요.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러려면 아이들 점수를 올려야 되고, 그거보다 저는 좀 더 아이들의 인성과 인간을 기르고 싶다. 뭔가 사람한테 뭔가 좀 동기부여를 주고, 뭔가 영감을 주고, 이런 선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학교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사 자격증에 대한 그런 글을 읽으니까, 정말 좀 뭔가 논리적으로 좀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사 자격증은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교사라는 어떤 걸 돈벌이로,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격증 시험 자체가 또 워낙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따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경력을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라고 딱 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거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나 어떤 사명감, 이게 좀 반영이 되나요? 저는 별로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은 똑똑해도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키워낼 수도 있고, 반대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뭐 자격증 공부에서 이론에서 가르쳐 주는 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어떻게 뭐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 뭐 이런 그런 걸 배우는 거 있을 겁니다. 책으로. 그런 게 제가 가끔씩 좀 아쉽긴 해요. 내가 그런 좀 공부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진짜 구르면서 직접 아이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배우는 게 진짜 지식이지, 그 책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써놓은, 책에서 누가 뭐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써놓은 이런 거는요 정말 현장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국제학교가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국제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다는 아니지만 불쌍한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가 결핍, 물론 사람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특수 인자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재벌 2세들도 제일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벌 집안 아이들들이, 걔네들이 결핍이 많거든요. 어떤 정서적 결핍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뭐 집에서 굉장히 아주 기대가 많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습이 좀, 그러니까 뭐 ADHD인가 뭐 그런 거, 심지어 그런 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립학교 다니지 않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아이들한테 왜 맞춤형으로 이렇게 뭔가 결핍을 채워주면서 그냥 학원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냥 딱 모아놓고 점수 올리고, 이거는 저는 별로, 이거보다는 이 한 아이 한 명 한 명을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가 잘 이끌어주고 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치유를 주기도 하고,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절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분노가 있었던 친구인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점점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이야. 그리고 뭔가 좀 나한테 마음도 더 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이럴 때 느끼는 막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뭐 그런 강사님들은 뭐또 되게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저도 점수를 올립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점수를 올려요. 그리고 특히 천재들이 많습니다. 천재들이 그런 결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천재들은 굉장히 정서가 다릅니다. 애정결핍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되게 일반 애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반사회적이기도 하고, 보통 아이들은 잘 못 놀고, 이런 애들 중에 천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선생님들이나 보통 집안에서는 어떻게 애들을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제 주위에서 저를 잘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저는 그 코스를 전 거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필요하는지, 얘네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 루트를 가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면서 아이들 점수도 올리고, 이게 저는 너무 즐거운 거죠. 그냥 점수만 올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잘 못 살리는 것 같고, 몰라요. 또 제가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고 뭐 학원을 열면 그때는 진짜 이걸 아주 풀스케일로 다 가동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 밑에 있는 거라면 저는 그러니까 학원보다는 이런 학교, 그러니까 저 같은 선생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상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과 제가 담당이니까 영어과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시간을 빨리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막 비호감을 줘가지고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일을 안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최소한 일을 하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물 새는 걸 제가 막죠. 대신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 좀 더 뭐랄까 교육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학교에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학원이 맞습니다. 그냥 철저히 나는 그냥 돈을 벌러 왔고 그냥 아이들은 돈이고 이렇게만 보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뭔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이거는요 굳이 학원과 학교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학교가 낫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아이들을 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아니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뭐 그게 현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차피 현실 아니냐고.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아이한테는, 네? 그냥 돈 안 되면 버립니다. 네? 근데 내가 학원 다닐 때 되게 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난 얘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너무 잘 될 친구야. 근데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뭐 어머니 설득하기도 그렇고 그냥 당장 눈앞에 그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얘 하나가 갖고 있는 거기에 또 다른 그 자리를 얘를 밀어내고 다른 애를 지원하면 더 돈이 잘 되니까. 이래서 학원 같은 게 버린 경우가, 버려요. 왜냐 거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니까. 근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쟤는 절마 안 돼. 쟤는 분명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뛰어난 애들일수록 그런 일반적인 공장 시스템, 다량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에서 적응을 오히려 못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럼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조금만 가르쳐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이 얘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더 챙겨만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학원에서.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 원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선생들은 그 원장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거기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원장과 같은 마인드를 장착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결국 학원에 있다가 학교로 오는 거죠. 물론 사람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사람 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또 이러다가 제가 또 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학교가 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무슨 뭐 지금 한 10가지 말을 막 하려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하고 싶은 10가지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잠깐 망설였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까먹죠. 한 10가지 정도 말이 막 나와 갑자기 순간.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싹 지워져.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렇고요. 아무튼 네, 그렇고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또 남겨주세요.